동해 끝자락,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거대한 고목,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죽은 자들의 영계, 귀허가 존재합니다. 만약 인간이 숨을 거둘 때 차마 풀지 못한 뼈 사무치는 집념이 있다면 그 집념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100년을 수련하면 비로소 유령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유령 중 영력이 가장 강력해 모든 귀신을 지배하는 자를 우리는 귀왕이라 불렀습니다. 이번 영주이자 귀왕은 바로 이 여자 하사모입니다. 그녀는 신기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유령이었는데요. 모태 귀신이라 그런지 역대 10대 영주 중에서도 재능이 매우 뛰어난 영주였죠. 그런 그녀한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간 세상을 놀러나가는 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감이 없는 그녀는 색을 분간하지도 맛이나 온도를 느끼지도 못하는 존재였기에 인간 세상에 놀러가 인간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고는 했었죠. 그렇게 이번에도 인간 세상의 나들이를 떠난 사모. 그녀가 발을 디딘 곳은 지옥이 따로 없는 전쟁의 처참한 흔적과 시체가 가득한 양조성이었습니다. 사방이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그곳을 아무렇지 않게 흥얼거리며 걷던 그때 뜬금없이 누군가 사모의 다리를 덥석 붙잡는데요. 남자는 아들을 살려달라며 한쪽 시체 더미를 가리키는데 귀왕인 자신한테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다니 그녀는 겁을 줘보지만 남자는 귀왕의 공포보다 아들의 목숨이 더 간절했습니다. 무서워하기는커녕 사모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남자. 남자의 간절한 부탁에 사모는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죠. 그는 어차피 상처가 깊어서 곧 죽을 목숨이니 그의 집념을 흡수하게 허락해주면 아들을 구해주겠다는 건데요. 사모의 제안에 남자는 망설임도 없이 하겠다고 했고 사모는 남자의 집념을 취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기보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다니 남자가 남긴 가슴 먹먹한 집념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모는 신기해했죠. 약속은 약속인 법. 사모는 남자의 소원대로 시체 더미로 다가가 시체들을 하나씩 던지며 그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끝에 한 어린 남자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던 바로 그 순간 양조성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대량의 군사들 답백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군사들을 통솔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아주 어려 보이는 장군. 두려움에 떨던 양조성의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머리통을 시크하게 들고 있던 그녀의 시선은 그의 허리춤에 꽂힙니다. 황만검. 그 검은 300년 전에 사모의 이모가 직접 만든 영검이었는데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인을 인정한 적 없었던 도도한 영검이 어째서 한낱 평범한 인간의 소유가 된 거지? 호기심에 찬 그녀는 일단 인간들 틈에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애써 쥐어짜내며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가녀린 민간인 여인의 빙의에 연기를 하는 하사모. 어설픈 그녀의 연기에도 소녀는 눈물을 닦으라는 말 대신 피를 닦으라며 손수건 하나를 건네는데요. 그렇게 그간음이 손수건을 잡아든 그녀는 확신합니다. 그는 영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진짜 평범한 인간이 맞다는 걸요. 분명 평범한 인간이 맞는데 어째서 이 영검을 차고 있는 걸까? 사모의 머릿속이 궁금증으로 가득 차오를 때쯤 연약한 여인의 몸에 빙의한 상태인 그녀는 몸이 곧 기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기절하기 전 그에게 시체 더미에 있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정신을 잃고 말았죠. 끌려가는 하사모. 传令下去，今日在城中整顿军务，除了布防所需，其余人等留在城中，营救幸存百姓。 그녀는 유령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를 탐색하는데 300年未曾认主的破网剑，你会是剑主吗？ 그렇게 임시거처로 돌아온 사모는 다시 여인의 몸으로 들어가 꿈속에서 쫓아 울먹이는 어린아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달래서 재운 뒤 누군가를 소환하는데요. 风姨，好久不见啊，老祖宗。 풍이라는 남자를 부른 사모는 그에게 그 소년 장군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지시합니다. 朝廷的人拿着破网剑的人， 그녀의 말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풍이. 破王剑出现于世了，剑主是谁？ 주인이 누구였더라? 是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 어린 장군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게 떠오른 사모. 일단 이름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 당시 대량의 상황은 꽤나 복잡했습니다. 我大梁也曾幅员辽阔， 관하를 경계로 북승이라는 곳과 팽팽하게 대치 중이었는데 하필 올해 10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로 관하가 얼어붙자 북승군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와 이 양조성을 무자비하게 약탈했던 것이죠. 비록 이번 전투로 양조성을 간신히 되찾긴 했지만 적들이 여전히 성 밖에서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大白军于城内成了困守之势，岌岌可危。 이 와중에 지친 백성들의 집을 보수해주며 묵묵히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년 장군. 그의 이름은 바로 단서입니다. 그 시각 졸지에 인간 아이를 키우게 된 하사모의 육아가 시작됐는데요. 你叫什么？ 저 밥이 그렇게 맛있을까?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모는 무미건조하게 밥알을새다가 허겁지겁 먹는 치명한테 자신의 밥그릇까지 양보하는데요. 치명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사모가 베풀어주는 뜻밖의 인심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밥을 든든히 먹인 후 사모는 치명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돛자리를 보러 가는데요. 就这儿，爸爸。 어린 치명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띵겹게 땅을 파는 모습을 관심 없는 척 빤히 바라보던 사모는 자신의 영역으로 대신 파줍니다. 서글피 울고 있는 인간의 감정이 온전히 이해가 가진 않지만 你爹叫什么？水木头。哪几个字儿？ 사모는 그럼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써주고 묘비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름 석자 중에 맞는 글자는 단 하나도 없었지만 말이죠. 你爹都已经埋了，你哭他做什么？该是他哭你才是。他已经了却此生，再无牵挂，留你一个小家伙在这边关乱世，孑然一身的活下去，怎么看都是你比较惨。 사모는 나름 위로인지 모를 말들을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는 하얀 종이돈 지전을 하늘 향해 던지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가 던진 흰색 종이들이 마치 나비 모양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신기하게 보던 치명은 你也撒一把试试。 사모의 말대로 자신도 던져보는데 마찬가지로 나비 형태로 변한 흰색 종이들이 아이의 어깨에 앉기도 하고 날기도 합니다. 我说戏法而已。原来小小姐姐是变戏法的呀。 인간의 슬픔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위로였을까요? 사모는 영역을 넓혀 주변 모든 이의 묘에 수많은 흰색 종이 나비를 만들어 보냈고 영혼을 상징하는 흰 나비들이 그곳을 뒤덮자 소중한 이를 잃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 생을 기약하죠. 그리고 그녀가 맛을 부리는 걸 멀리서 지켜본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단서입니다. 好神奇的戏法。小将军自己送上门来了。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한눈에 그를 알아본 사모는 황급히 그를 뒤쫓아가 将军， 어제 보살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将军昨日救命之恩，我们姐弟无以为报，在此拜谢。 다른 이가 알아보지 못하게 나름 가리고 온 건데 단번에 자신을 알아보는 눈썰미를 칭찬하는 한서. 姑娘倒是好眼力，昨日匆匆一面，今日我还戴着围帽，你一眼就认出我了。那是当然，将军威名赫赫，飒爽英姿，小女子早就倾慕不已了。 전부터 흠모했더라. 是吗？ 단서는 믿지 않는 눈치로 那我叫什么名字？ 자신의 이름을 물어봤고 아차 그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데 그걸 그냥 딱 걸려버리고 맙니다. 姑娘不必奉承，我叫段须，风狼居胥的胥，字瞬息。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단서인데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단서를 바라보며 그녀는 구라를 치는데요. 名女名叫贺小小，这是我的干弟弟，叫陈英。小小姑娘， 그런데 그때 小心， 단서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자의 날카로운 화살이 두 사람을 향해 날아듭니다. 단서는 순식간에 사모의 어깨를 감싸며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만 그가 파만검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사모는 영력을 발동시켰고 덕분에 화살은 공중에서 유턴해 다시 그녀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위험을 감지한 그가 드디어 검을 꺼내 화살을 두 동강 내버렸죠. 단언컨대 그 영롱하고 서늘한 자태는 정말 파만검이 확실했습니다. 破望剑真的认他为主了，他到底是什么人？ 出兵，快抓住贼人！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看来认出我的不只有贺姑娘。 이내 연약한 민간인 연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好吓人啊！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모는 현재 치명과 자신이 이번 전투로 가족을 잃어서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신세라며 불쌍한 척을 합니다. 马上就要下雪了，我俩连晚上住哪儿都不知道。 그녀의 불쌍한 척 끌어당김에 好， 거처를 마련해주기로 한 단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姑娘刚刚说一会儿会下雪。 나름 맑은 하늘인데 눈이 올 거라니. 今年这天气怪得很，就连关河都冻上了，晴天飘雪也不算什么奇怪的事儿了。 자신을 믿으라며 곧 날씨가 급변할 거라고 알려주는 사모. 我这双眼睛毒得很。 그 말에 단서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跟我走吧。 일단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사모의 머릿속은 오직 파만검 생각뿐. 没有任何术法，却能让破望剑认他为主。 그렇게 멍하니 걷던 그때 小小姐
그녀의 말대로 정말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모의 말이 맞았음을 확인하던 순간 姑娘说的可真准。 사모는 세상 뿌듯함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퍼뜩 정신이 든 그녀는 치명이 감기에 걸리면 골치 아파진다는 생각에 황급히 보호해주는데 也才昏迷了一天一宿，你要是着凉了，我可照顾不了你。 아이가 또다시 감동하던 차 뜬금없이 사모의 머리 위로 툭 뭔가가 씌워집니다. 그건 바로 방금 전까지 단서가 쓰고 있던 모자였죠. 옅은 미소를 보이며 끈을 묶어주는 단서. 贺姑娘也昏迷了一天，别着凉了，我们一同走回去吧。 그의 이 멋진 뿜뿜 모먼트에 살짝 심쿵한 사모는 앞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잡듯 이렇게 얘기하죠. 凡人竟能因着微末景致动情，可惜众生云尘，朝生暮死。 段顺熙呀，这个名字，朝内谁人不知，谁人不晓。 거처로 돌아온 사모는 오자마자 풍이한테 단서의 이름을 알려주며 정보를 묻는데요. 풍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단선의 집안은 황실과 친인척 관계이며 3대가 한림이라는 자리에 있었을 만큼 학문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단서 또한 재작년 과거 시험에서 2등으로 급제해 관리가 됐고 현 재상이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어놓은 사람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명문가 집안에 평생 글 공부만 하고 지냈을 그가 어째서 이곳 변방으로 쫓겨나 있는 걸까? 他在朝中有个死敌，与他同年及第的状元，当今的建议大夫方心怡。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1등한 방선야라는 사람이 머리를 굴려 단서를 탄핵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서에 대해 조금 알게 된 사모. 你口中所谓的无人不知、无人不晓，便是这赫赫有名的倒霉鬼。 지금과 같이 사방이 적군인 시기에 이곳 변방으로 쫓겨난 문신 집안의 아이라니. 사모는 그가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요. 还能坚持多久？ 이렇게 된 이상 그가 죽으면 파만검을 가져오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모입니다. 等他死了之后，我就拿走破望剑，我们也不算白拿他的。 한편 단서 또한 사모의 뒷조사 중이었는데요. 贺姑娘的事情打听得如何了？师兄，我都查过了，贺小小自称是本地人士，可凉州城内没人知道他。 부하의 보고에 따르면 사모는 성 안에 가족이나 친지도 없는 데다가 치명이를 돌보고 있는 것 또한 그의 아버지한테 밥을 한 끼 얻어먹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一饭之恩。 밥 한 끼 때문에 아이를 돌본다라. 여기에 더해 부하는 그녀가 날씨를 소름돋게 잘 맞춘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몇 시에 어떻게 바뀌는지 싹 다 알고 있다는 사모. 이 사실이 단서는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정보를 캔 단서는 곧바로 사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곤 단도직입적으로 그녀한테 혹시 우리 답백군을 위해 날씨를 점쳐줄 수 있는지 묻는데요. 将军是要我做什么呢？姑娘可知这几日哪天夜里会刮东风，越强劲越好，最好兼得飘雪。 정확히 언제 동풍이 불지를 봐달라. 이에 사모는 여기에서는 보기 어려우니 성벽에 올라가서 봐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上城墙，城墙乃是城防重地，将军可敢带我上城墙观风？ 흔쾌히 허락하는 단서. 好。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상황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치명이가 후다닥 달려와 외투와 함께 사모가 직접 만든 사탕 인형을 챙겨서 건네줍니다. 明哥哥，等你们一会儿上了城墙之后，就有东西可以分着吃了。请吧。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성벽으로 향하는 두 사람. 모든 세상이 흑백으로만 보이는 그녀는 城墙上的风果然一览无余，像白色的蛛丝，疏疏密密的布于天地间。 바람의 세밀한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단서는 신기해합니다. 像蛛丝一样的风，好奇妙的描述。 그러더니 뜬금없이 바람의 흰 정도가 자신의 소매 색상과 같냐고 물어보죠. 사모는 별 생각 없이 그렇다고 하는데 是，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단서. 하지만 머릿속에 파만검 생각뿐인 그녀는 오늘도 파만검 얘기입니다. 你死之后，你的剑交由我来保管。作为交换，我允许你向我许愿，我可以帮你完成你的一个遗愿。遗愿。 아직 팔팔한 자신한테 갑자기 유언이라니? 仅凭刚才那番话，听起来好像我马上就要死了一样。难道不是吗？ 사모는 지금 관할을 건너 착수를 칠 생각에 자신한테 바람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냐며 그의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 보는데요. 在下佩服，竟让姑娘猜到。 적군이 현저히 많은 상태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군을 이끌고 갔다가는 기다리고 있는 건 개죽음 뿐이었기에 어차피 죽을 거면 일단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 사모입니다. 平生所愿，关河以北17州，回归大梁所有。 결론은 대량국으로 천하통일하고 싶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에 웃음을 보이는 사모. 你死我活的斗争，收复山河的壮志。 40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온 그녀한테는 그의 소원이 참 부질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시시하게 찰나만 살다가 인생인데 뭐하러 저리 애쓰며 사나 姑娘的 싶었죠. 话让我想起
我年幼时特别喜欢去海边堆沙子。 이에 그는 자신이 어릴 적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던 얘기를 해줍니다. 밀물에 무너지는 모래성같이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이 모래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미 있게 빛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그의 묵직한 한마디에 과연 400년 동안 오감도 없이 살아온 사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성벽에서도 내려왔겠다. 두 사람은 아까 치명이 챙겨주는 사탕 인형을 함께 나눠 먹는데요. 你也尝尝。 그렇게 사탕 인형을 먹어본 그의 소감은 너무 달다 였습니다. 甜过头了。 이 말에 당황하는 사모. 자신이 만든 인간 음식이기에 谁会是甜呢？ 단 걸 좋아한다고 얼버무린 후 방으로 돌아오는데요. 小小姐姐，这是隔壁婶她点的定胜糕，你快尝尝，可甜了。 치명이 건넨 떡에 사모는 사이좋게 나눠서 뜨거운 척 호호 불어 먹습니다. 好甜啊！ 이것도 달다고? 맛을 못 느끼는 그녀는 공감해주며 好甜啊！ 내심 궁금했던 걸 물어봅니다. 是我做的糖人甜，还是这个婶婶做的糕点甜啊？那肯定是这个糕点甜，但是小小姐姐，你的糖人也很好吃，虽然没有那么甜，但我也很爱吃。 달지 않았다고? 不甜吗？肯定没有这个糕点甜啊！甜吗？ 분명 아까 단서는 지나치게 쟁거다. 달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모는 아까 단서가 자신한테 뜬금없이 소매 색상을 물어봤던 게 생각나 물어봅니다. 今天段将军他的袖口是什么颜色的？蓝色，白色的风，就如同我这袖口的颜色一样。 그녀는 자신이 그한테 놀아놨다는 걸 깨닫게 되죠. 这个小狐狸胆敢探到本尊头上， 설마 그가 자신이 맛을 못 느끼고 색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치명이 떠나고 황급히 풍이를 불러낸 사모는 단서의 과거에 대해 묻는데요. 我记得你说过， 풍이의 말에 따르면 단서는 12살까지 남도에서 살다가 이후 할머니 고향으로 가 할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19岁才重归的南都。没错， 문제는 그가 어릴 적 모래성을 쌓았다는 남도에는 애초에 바다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고향이라던 대주 또한 바다는 코빼기도 볼 수 없는 땅이었는데요. 又是在哪个海滩堆的沙堡呢？ 그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모. 这家伙不太对劲。 문신 집안의 자제가 무예를 저렇게 잘하는 것도 이상하고 파만감을 차고 있는 것도 이상한 데다가 자신을 떠봤다는 사실 또한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단서는 그녀가 기묘한 존재라는 걸 눈치챈 듯했죠. 哥哥，你怎么笑得这么开心？我今天遇到了一个很有趣的朋友，他能看见风，却很有可能不变五色，不知冷暖，不识妩媚，还隐藏自己身份的人。 사실 첫날 입성했을 때부터 시체 머리통을 들고 있었던 걸 봤던 단서. 그런데도 무서워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하고 마술을 부리는 그녀한테 맞춰줬던 단서였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서워할 수도 있는 这 일이지만 不是很可怕吗？ 그는 그런 그녀를 可怕，我觉得很有趣啊。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예정대로 삭주를 칠 준비를 마친 단서는 답배꾼을 이끌고 얼어붙은 관아유를 건넜고 기습을 시작합니다. 무리한 출전을 강행한 단서. 사모는 그가 200%질 거라고 생각해 그곳으로 구경을 가는데요. 그가 죽으면 조용히 파만검을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风姨，怎么了？ 풍이가 단서에 관한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할머니네에서 남도로 돌아오던 날 단선의 일행이 강도를 만났었다는 건데요. 他的侍从和仆人全被杀死，唯有他一人死里逃生。 공교롭게도 단서가 돌아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할머니네에 있는 7년 동안 단서를 알고 지낸 모두가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对呀、有意思吧？他一个19岁的少年书生，怎么可能以一己之力对抗一众山匪呢？ 설마 진짜 단서는 그날 죽은 걸까요? 그녀는 지금의 단서가 거의 가짜 단서라고 확신하는데요. 12岁到19岁是凡人孩童变化最大的时候，这段时间就算被人取而代之，也未必会有人发现。找到你了， 그렇게 단서를 찾은 사모. 断须。强弩之末，垂死挣扎。 사모는 어차피 단서가 이 전투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죽은 사람을 위해 연주하는 장송곡을 연주합니다. 困兽犹斗，我倒要看看你还能撑多久。 그렇게 단서가 당할수록 더욱 격렬해지는 연주. 사모 또한 곧 파만검을 얻을 생각에 신나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던 단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을 써버려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뀝니다. 나흘 전 성벽에서 동풍이 부는 날을 물어봤던 단서. 你一定要去吗？眼下只有以战止战，请姑娘帮我实现。 4日后，6时东风。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단서가 하늘 높이 검을 들자 갑자기 어디선가 붉은 새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기 시작했죠. 붉은 새들의 등장에 당황하며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는 북sun의 군사들. 이어 단서의 지휘 아래 불화살을 쏘자 그들은 모두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건 한순간이었죠. 온 사방이 불바다가 되는 걸 보며
단서 또한 그 주문 같은 걸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사모. 地道的北重语， 네, 그가 지금 중얼거리는 말은 대량의 언어가 아니라 북숭의 언어였습니다. 果然不是之前那个断须， 뭐지? 그는 북숭인인 걸까요? 越来越有意思了。或许让你活在这世界上会更有趣些。 대체 그의 비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디리러바와 진비우 주연의 백일제등입니다. 현재 중화TV 작품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2화씩 티빙에 올라오고 있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드라마 자체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때로는 설레하며 또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말도 2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결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어요. 특히 디리러바 배우의 인생 캐릭터가 지금껏 삼생삼세 심리 도왔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백일제등의 귀왕 역할이 그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귀왕이라는 캐릭터의 찰떡이었어요. 차가워 보이는 귀왕이 단서를 통해 오감을 하나씩 처음 느낄 때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면서 오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본 선현물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봤어서 선현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비호 배우도 댕댕 연하남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400살 연상녀가 처음 손을 내밀어주자 이후 무조건적으로 직진하는 댕댕이 그 자체였는데요. 능력 영상녀와 직진 댕댕이 연하남 조합을 보고 싶은 분들께 현재 이 작품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